외모와 성격에 관하여. 나는 나만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자, 속된 말을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꼴리면 돼요. 속된 말이 아닌데요. 너무 좋은 말인데요. 나의 것이 기능만 하면 네, 그렇죠. 무언들 중요하리.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쉬워요. 반대로 모두가 다 좋다 그래. 나는 노꼴이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 죄송합니다. 제 꼴린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제가 쌍자음의 글 되게 좋아해요. 꼴, 집, 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뿡! 고민 상담소죠. 오늘 사실 고민들이 빠니보틀님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또 관련된 좀 관련된 그런 주제들도 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고민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학년 대학생입니다. 저의 고민은 방학 동안 친구와 둘이서 유럽 배낭여행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입니다. 사실 이 고민의 주제만 들으면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좀 의아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해외여행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돈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해외여행을 가고 싶으냐 하신다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해외여행을 가냐 마냐에 대해서부터 고민을 하는가? 그 이유는 제가 다니고 있는 학과의 특성 때문인데요. 저는 현재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본과 생활을 하면서 일상의 여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 빡빡한 생활을 하게 되고 앞으로 전문의 자격증을 획득할 때까지 6에서 7년 정도는 정말 여유 없이 학업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여행은 생각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해외여행을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동기들이 이번 방학에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집 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썩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동생이 대학에 진학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지출이 많은데 제가 철없게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것은 아닌지, 부모님께 괜한 짐을 드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부모님은 일단 다녀오라고 하시긴 하는데 저희 집 사정을 아는 저에게는 그것이 부모님께 얼마나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지 잘 알기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 집 경제 사정을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해외여행이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확실합니다. 저 때문에 괜히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더 안게 하고 저만 즐겁게 여행을 가는 것이 내키지도 않고 집안에서 저가 최초로 혼자 유럽을 가는 것도 불효는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친구가 제게 먼저 유럽 배낭여행을 가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긴 했는데 여행을 가려고 하니 괜히 가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고 여행을 안 가자고 하니 나중에 제가 학업을 매진할 때 이 기회를 놓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좋을까요? 근데 저는 보면서 대충 답은 나왔어요.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일단은 돈이 상황이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애초에 절대 못 가는 상황이면 이런 고민 자체도 할 수가 없는 가고 싶은데 좀 돈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진짜 못 가는 상황이면 애초에 그게 안중에도 없죠. 해외여행은 아예 그냥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건 조금 모자른 거지 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진짜 옛날에는 왜 무전여행이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냥 가서 현지에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 하든 해서 돈을 이제 충당해가면서 어쨌든 여행을 가려고 했던 그런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근데 그렇게는 또 안 하죠. 무전여행이라는 말 자체가 아마 없어졌잖아요. 거의. 그죠. 요즘에 또 그렇게 하면은 말라가지고. 그쵸. 가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고 가정에 부담은 가죠. 근데 부담이 가는 것과 아예 애초에 이 여행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한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부담이 가도 제가 볼 땐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앞으로 이걸 안 가면은 뭐 6, 7년 동안 없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지금은 직업이 여행 유튜버니까 여행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 그 뭐 일본 갔다 오고 유럽 갔다 오고 남미 갔다 온 거 이 세 가지로 되게 몇 년 동안 계속 그거를 추억을 먹고 살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내주신 분도 꽤 그럴 것 같아서 대신에 유럽을 너무 막 뭐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이렇게 조금 비싼 데 말고 가격이 저렴한 동유럽도 있거든요. 발트 3국이라든가 뭐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런 데도 예쁜 건축물들은 그런 데가 다 있기 때문에 랜드마크는 저는 가보면서 느낀 게 구글로 보는 것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 분위기라든가 예쁜 카페 이런 것들은 프랑스에서 볼 수 있는 거를 동유럽에 이런 데서 가서 봐도 썩 나쁘진 않아요.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많이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이거는 저는 큰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갔다 오시는 게 저도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면은 의과대는 이제 앞으로 들어가면 레지던트 과정까지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입대가 되면은 삶이 되게 피폐해지거든요. 보통 피폐해졌을 때는 뭐 하나가 머릿속에 쥐고 있어야 될 게 좀 필요해요. 그게 딴 게 아니라 어떤 앞으로의 목표가 아니라 옛날에 되게 뭔가 재밌거나 또는 뭔가 인상적인 걸 뭔가를 했어. 기분 좋은 걸. 나 이거 끝나면은 꼭 거기를 다시 갈 거야. 나는 꼭 그거를 뭐 다시 해볼 거야. 뭐 보통 이런 거를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내가 좀 뭔가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그때 내 미술관까지는 못 갔어.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의과대가 다 졸업을
있어. 그때가 되면은 분명히 보는 눈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잖아. 플래그가 아니고 무슨 전쟁터가 아니고 이게 사망 플래그라고.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사실 약간 조금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분이 되게 효자네. 집안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20대 때 너무너무 집이 어렵거나 형편이 어려우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은 약간은 좀 이기적으로 자기만 좀 생각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 왜냐면 나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계속 집안에 대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갔다 오면은 진짜 많이 좋은 추억이 되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그냥 쉬운 고민인 것 같아요. 결론은 갔다 와라. 조금 무리하더라도 갔다 와라. 대신 이제 지금 보면 갈까 말까 계속 망설이고 있는데 이러면 가서도 못 즐깁니다. 만약에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저 같으면은 만약 이렇다면은 공부도 좀 더 하고 더 두세 배 더 즐기러 갈 것 같아. 그리고 여행이 가 있을 때도 좋지만 준비할 때도 굉장히 설레고 좋더라고요. 맞아. 가끔은 그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맞아. 준비할 때가. 맞아. 보통 크리스마스 날은 별거 없다. 크리스마스 12월 시작할 때 그때부터 신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곧 온다라는 그 기분이 좋을 때가 엄청 많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약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뭘 사고 이런 것들 그 전체적인 분위기, 그 공항 가는 그 설렘. 저는 이제 그거 없어요, 사실은. 공항 가는 설렘이 저는 없는데 너무 슬퍼요, 그게. 옛날에 그 비행기 날아가는 것만 봐도 막 심장 터질 것 같고 있었는데. 나 옛날에 나는 해외 여행도 안 가는데 괜히 공항 갔다 오고 그랬어요, 저. 설레고. 그 설레는 기분 느끼려고 괜히 갔다 오고 그런 적도 있었어, 나는. 아무튼 갔다 오십시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연. 자. 외모와 성격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전무님. 칭튜브로 저의 삭막하고 무료한 일상에 잠시나마 활기를 띠게 해주셔서 이 기회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과연 읽으실지도 방송에서 답변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성격상 주변 사람들에게 고민을 말하는 편이 아니라서 대나무 숲처럼 제 마음에 있는 말을 이렇게라도 털어놓는 것도 스스로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갑자기 되게 글을 되게 주저리 얘기할 것 같은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첨언을 하자면은 이미 지겨워요 지금. 길어. 너무 속마음을. 야, 이제 시작인데 그걸 좀 속마음을 막 들었네. 앞에만 읽을까? 그 세 줄 새로 드립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남중, 남고, 공대, 군대라는 전형적인 남초테크를 탄 25살 대학생입니다.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말이겠지만 중고딩 때부터 아는 여자인 친구들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또한 제가 숫기가 없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도 안 걸고 술도 안 마시고 술자리도 안 나가고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 롤, 독서, 영화, 침투부 정도로 보내니까 여자를 만날 기회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사는 게 편하고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바꾸고 싶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이 20살 때 한 첫 연애부터 24살 정도까지 연애는 여자 쪽에서 먼저 호감을 표시를 연애했다고 그러면? 그렇다는 건데? 장난하나 지금? 알았어. 일단 읽어. 참아야 말아요. 지금 하나 일단 참아. 오케이. 한 번 더 참아. 일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 경험상 저한테 먼저 말을 아니야. 알았어. 야, 잠깐만. 죄송한데 다음 거 제가 읽으면 안 돼요? 못 읽겠어요. 그래, 내가 자, 알겠습니다. 자, 일반화는 아니지만 적어도 제 경험상 저한테 먼저 말을 거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 기준 인싸부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연애하는 과정에서 생활 패턴, 성격에서 차이가 벌어져 이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전 연애들은 시작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거나 아무 상관없어라는 마인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매번 만날 때마다 진지하게 고민한 다음 교제하였고 당연히 후회한다거나 안 좋은 추억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제 인생 일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니 스트레스도 받고 내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애랑 잘 안 맞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연애관이 다른 건 아무래도 좋다. 1순위 성격, 2순위도 성격, 무조건 성격이 중요하다 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굉장히 친한 친구가 너랑 성격이 잘 맞을 것 같은 친구가 있다면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사귀게 됐습니다. 실제로 성격이 이 정도 잘 맞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맞고 지금까지 언쟁이 한 번 없을 정도로 문제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외형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만난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무슨 뜻이야? 지금까지 만난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쓰기도 했고 저도 어릴 적부터 스스로 꾸미는 것은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친구는 외모를 떠나서 그냥 스스로를 꾸미는 데 있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그 부분만 생각하면 제외하면 제가 평생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정도로 완벽한 사람인데 만나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외모에 좀 신경 안 쓰는 분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다고 지금 당장 헤어지고 싶은 것도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친구라기보다는 그냥 말이 잘 통하는 친한 친구 정도의 느낌이 듭니다. 애초에 외모는 크게 안 중요하다.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이런 생각이 드는 제 자신이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뭔가 제 상황을 설명하다 보니 글이 너무 길어지고 두서없어졌는데 전무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는
또 정리해줬어. 1. 연애에서 외모라는 파라미터의 중요도는 1-1. 뭐야 씨. 만약 중요하다면 사실 외모라는 것은 대부분이 타고나는 것인데 후천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는가? 2. 지금 제 연애가 이성 간의 관계라기보단 동성 친구 간의 관계처럼 변질되어가고 있는데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3. 외모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말해놓고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선적인 저에게 일침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1침이요?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했습니다. 저는 참았어요 지금. 그랬어요? 너무 알겠어요. 머릿속에 정말 천박하고 나쁜 말들 말하는데 남의 방송이니까 네네, 참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상관없는 얘기지만 서론에 너무 쓸데없이 기네요. 심지어 그 불쾌한 내용을 알겠어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할 거면은 남고 군대 얘기는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뭐야 아는 여자가 별로 없는데 알겠어, 먼저 다가오는 여자들. 알았어. 알았어. 너 나오는지 몰랐겠지 여기에. 지금 장난하나 지금? 알겠어. 그만. 여자가 뭘 다가오니? 알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도망에 안 가면 다행이지. 여자가. 결받네 진짜. 알겠어. 근데 그러니까 진짜 화났는데 어쨌든 이거 앞에는 다 그냥 갖다 버리고 네네. 뒤에 그 세 줄 요약 한 거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다 얘기해 볼 뻔직한 내용이라서. 그렇죠. 뭐 이분 뭐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 네. 연애에서 외모는 어느 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시작이 되니까. 물론 이제 이니시가 그거지만 한타를 역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니시를 멋지게 열면 웬만하면 이기거든요. 일단 선빵이죠. 어렸을 때는 외모 아니면 성격 요 정도인데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다른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외모가 안 돼도 조금은 다른 걸로 비벼볼 수 있는, 예를 들어 아이템 내가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그렇죠. 외모는 한계가 있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저는 좀 점점 유리해진다는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뭐 유튜버랑 상관없이 어렸을 땐 진짜 저는 연애가 절대 안 되는 상태였고, 외모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칭찬이 성격이 좋을 것 같다, 공부 잘할 것 같다 이런 건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되게 열받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너는 성격이 좋아야 돼라고 저는 들려가지고 성격이 나빠지더라고요. 아니, 이 새끼 봐라? 본인이 한번 곡해 해석을 했네. 누가 성격이 좋아야 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어. 공부 잘할 것 같아. 이게 약간 너는 공부를 잘해야 돼, 넌 그래야만 해, 넌 그렇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넌 살아남을 수가 없어, 성격이 좋을 수가 없어. 그럼 나는 얼굴도 못생겼는데 성격마저 보통은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성격이 보통은 좋아요. 뭐 그거 있어요. 재미는 좀 없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재미는 사실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재미가. 사실 재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재미는 안 생기거든요. 그죠? 노력할 필요가 없거든. 얼굴이 재미있는데 어떻게 노력을 해? 그 사람들이 노력이 뭔지는 알까요? 배고픔이란 느낌. 아니 왜 그렇게까지? 아니 왜 그 사람들을 가만히 있는 사람? 야 술술 나와 누구야? 야! 나 지금 화났어 지금. 잠깐. 술술 나와 누구야? 도발하지 말랬지 내가. 성격 진짜 안 좋네. 보지마. 그만 봐. 그만해. 알겠어요. 알겠고. 오케이 진지 모드. 농담이었습니다. 근데 맞는 말이에요. 뭐냐면은 연애에서 특히나 남자건 여자건 간에 외모를 안 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지. 눈이 있는데 어떻게 안 봐? 그리고 미적인 취향이 없다라는 거는 거짓말이고. 맞아요. 안경테를 하나 골라도 맞아요. 자기가 예쁜 걸 고르잖아요. 옷을 골라도 자기가 예쁜 걸 고른다고. 잘 어울리고 이쁜 걸 찾잖아요. 심지어 무슨 키보드도 막 고르더래 뭐 이렇게 뭐 번쩍번쩍하고 맞아. 뭐 이런 거 고른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동물의 본능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보는데 외모를 안 본다? 저랑 곽튜브도 꼴에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려고 안경점 가면은 몇 시간 동안 그거 봐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0.1, 0.1이라도 올리려고. 그럼 근데 사람을 어떻게 외모를 안 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봐야지. 자, 그러면 세상의 모든 디자인 제품들, 모든 옷은 하나만 나와야 되나? 가장 예쁜 것 하나? 아니라고요. 가끔 가다 보면은 되게 거지 같은 옷도 비싼 값에 팔리기도 하고. 뭐 명품만 있나?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 막 스트리트 브랜드 같은 경우도 되게 많고. 맞아. 수많은 옷들이 나와. 그 옷이 그러면 거기서 멈췄나? 아니야. 이듬해 또 다른 디자인이 또 나와. 디자인이 계속 바뀐다. 진화를 하는구나. 그렇죠. 진화가 아니라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뭐냐면은 그 옷이 팔린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즉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 다르고 각자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미적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양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사람이 외모라는 어떤 기준이라는 것을 본인이 갖고 있는 거고, 이걸 특히나 이제 어렸을 때는 기준이 없어요. 뭐가 좋고 뭐가 예쁘고 뭐가 나쁜 건지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가 않아. 남들이 좋아하는 거 그냥 따라 좋아하고. 그렇죠. 누군가 이제 뭐 이성을 만나, 이성을 사겨. 그러면 보여줘 친구들한테. 어떤 거 같아? 이게 뭐냐면 내가 잘 모르겠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마음에 들거든.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그럴 필요 없죠. 내가 좋으면 그만인데.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거는 어렸을 때는 이걸 자꾸만 확인시키고 싶은 거야. 내 이 기준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사람이 좀 어렸을 때는 어딘가의 집단에
흡감이 안 되는 거를 되게 불안해하게 돼요. 아 맞아 맞아요. 이거는 시각이나 또는 어떤 뭐의 가치를 매기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외적인 기준도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예뻐야 되고 무조건 잘생겨야 되고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말했지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까지는 그게 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좀 성숙해지면은 그 어떤 소속에서 점점 이제 벗어나게 되죠. 나는 나만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아를 찾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다. 그렇죠. 왜냐면 자 속된 말을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꼴리면 돼요. 속된 말이 아닌데요. 너무 좋은 말인데요. 나의 것이 기능만 하면 네, 그렇죠. 무언들 중요하리.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남자건 여자건 간에 내가 이성적인 어떤 마음이 드는 어떤 이 탁 하나만 있으면 돼. 반대로 생각하면 쉬워요. 반대로 모두가 다 좋다 그래. 나는 노꼴이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 네, 죄송합니다. 제 꼬린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등장이 받아치는데 제가 쌍자음의 글 되게 좋아해요. 제가 잘못해서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뿡! 지금 남의 집 와가지고 화장실에 낙서하는 것 같아 지금. 침착맨 너무 침착맨한테 지금 약간 좀 미안한데 지금 미안한데. 자 진정하시고 상대방한테 내가 어떤 그런 성적인 이끌린 포인트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이 사람하고 도저히 키스를 할 생각 엄두가 안 나는데 하면 안 돼. 이건 안 돼. 하지만 가능. 이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는 다 상관이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더 예쁘네, 더 잘생겼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그 다음부터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히나 이런 경우가 있어.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걸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어린 마음에 그런 경우들은 있거든요. 이것도 내 얘긴데. 어린 마음. 왜 못 참냐? 너는 생각을 말을 왜 못 참어? 너는. 저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야, 준민군이 힘들어하더라. 외모라는 거는 그러니까 중요하지. 다만 내가 알고 있어야지. 나는 이 기준만 넘으면 돼. 이 커트를 넘으면 돼 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만 있으면 돼요. 일정 기준치 본인의 기준만 넘어가면은 파라미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그러면 근데 후천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는 건데 저거는 과학적인 뭐 이렇게 뭐 성형을 해라 이런 거. 그게 저게 아니다. 내가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내가 그 사람을 보는 눈을 그 사람 보고 고치라는 게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지금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 같은데?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외모를 너무 보는 거를 나를 바꿀 방법이 없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은 그렇게 지금 자기 성철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얘기를 보니까. 그래요? 그럼 뭐 저거는 그냥 성형 이런 얘기 아니야? 옷 바꿔 입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얘기 그게 아니라 이제 저 앞에 이야기를 보니까 꾸미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꾸미는 부분. 그러니까 무슨 화장술이나 스타일 같은 거. 그렇죠. 뭐 옷이라든가 어떤 화장술이나 이런 게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자기 취향이 너무너무 잘 맞는 세련된 어떤 감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나 봐. 근데 그러면 본인이 옷을 사주면서 약간 옷 입히기 놀이를 해주면 안 돼요? 그게 상대방한테 모욕감을 줄 수도 있어요. 잘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너 모욕감 주는 거 아니야? 잘 들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말로 설명을 한다. 내가 솔직해서 그래. 내가 솔직해서 그런데 네 옷 너무 구려서 더 모욕적이네. 죄송합니다. 장난친 게 아니고 근데 진짜로 말을 잘 하는 거죠. 너 이거 입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입어보면 안 되나? 해줄게. 아까 이런 느낌으로.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특히나 이제 남자잖아요. 이분 남자분이잖아요. 네. 여자분들의 화장술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진짜 각양각색이거든요. 옷도 마찬가지야. 옷을 어떤 입는 스타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각양각색인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게 자기가 너무너무 이상적인 어떤 그런 걸 하고 있던 분을 만난 거야. 비교하는 거야. 그리고 그쵸.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야. 난 그때 그 스타일 너무너무 좋았는데 근데 그거는 상대방한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 근데 그걸 또 원하기도 하고. 근데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옷차림 거 화장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또는 머리 스타일만 바꿨으면 좋겠는데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워한단 말이죠.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내가 봤을 때 약간 고지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이야기 맥락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자꾸만 더 막 그 부분에 집착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채팅창이 좀 너무하는 게 그 사람 만나라고 이거는 그건 저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냥 헤어져! 걔 만나! 그 정도의 단순한 고민이면 안 보냈겠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으로 얘기를 하면 너도 채팅창 들어가! 그러면은 제가 딱 저 수준이에요. 저는 딱 저 수준이에요. 그냥 저는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은 공감이 돼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만 마치 이거는 상대방을 자꾸 자기가 바꾸려고 하는 어떤 그 지점에서 오게 되거든요. 그거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는 없어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거 자체가 아예 생각에서 지워야 돼요, 머릿속에. 그럴 수는 없어요. 스스로가 그거를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조금이라도 그 부분에 관여가 들어가잖아요. 상대방과의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아예 그냥 머릿속에 지우고 과욕이죠. 그런 부분은 좀 욕심인 것 같고 사실 보면은 고민하는 지점이 자꾸 뭐냐면 뭔가 되게 완벽한 어떤 본인의 이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상향에 되게 근접하게 자꾸 거기다가 이제 뭔가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만났던 여자분은 그 이상형과 조금 더 근접했고 지금 만나는 분은 그거보다 좀 낮은 그래 성격은 너무 잘 맞는다니까. 그 외적인 것만 제하면은 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여기서 요거 하나만 애초부터 그림이 막 엉망진창이면은 이게 그냥 추상화구나 하는데 너무 잘 맞는데 픽셀 하나가 모니터에서 픽셀 하나가 자꾸만 신경 써. 그 픽셀 근데 그거는 새로 사야 되는데 근데 이제 픽셀 3개까지는 원래 이제 그거 안 해준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꾸고 싶은데요. 이거는 모니터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모니터가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이거는 본인 선택이죠. 왜냐면 내가 이걸 너무너무 못 참겠다 싶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계속 그것만 보이니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외모라는 기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다른 것보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바뀌어서 뭐가 되면 너무너무 땡큐인데 내가 바꾸려고 억지로 한다면 아무것도 안 돼. 그거는 절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안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고 그게 정 안 맞고 그게 나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걸림돌이라면은 본인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라. 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큰 고민은 저는 아닌 것 같고. 큰 고민 아니에요. 근데 뭐 글 쓴 분은 제가 좀 뒤끝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좀 그렇긴 하지만 굳이 앞에 쓸데없이 남중남고 공대 군대 나왔는데 20살 때 여자가 먼저 이런 얘기는 많은 분들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본인만의 추억으로 간직하시고 그 몇 마디에 저는 이틀 동안 불쾌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정보 같은 경우는. 근데 뭐 형님만 계신 줄 알았다고 생각하셨겠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빠네보틀이 이렇게까지 화가 날 줄은 몰랐겠지. 이런 이야기에 가겠습니다. 첫 해외여행이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무님. 저는 다음 달 유럽 여행을 취소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너무 가기 싫고 바보 같지만 너무 불안해서입니다. 첫 해외여행입니다. 무턱대고 한 달 여행을 계획한 게 잘못일까요? 계획이라고 해봐야 항공권, 숙소밖에 준비하지 않았네요. 비행기 티켓을 끄는 날부터 알 수 없는 불안과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막상 혼자서 그것도 해외에서 한 달을 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게 무섭네요. 솔직히 가서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주변에서는 취소하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입니다. 그래도 다녀와라. 다녀오면 좋아할 거다. 저라도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똑같이 반응했을 것 같긴 합니다. 취소한다고 해서 후련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미련이 안 난다면 거짓말이고요. 그래도 저는 한 달 여행보다는 국내에서 다른 걸 더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해외여행 경험이 없어서 이러는 걸까요? 그래도 다녀오는 게 저에게 좋은 경험으로 남을까요? 전무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자, 이 사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랑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연애에 관련된 고민들은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 인과관계, 사회적인 요건들,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 여행 관련된 고민들은 너무 쉬운데요? 그래요? 네. 이거 어떻게 쉽습니까 이게? 이 사람은 안 가야 되죠. 가면 안 되죠. 왜요? 답이 나와 있어요. 너무 가기 싫고. 가면 안 되지. 가기 싫은데 왜 가야 되죠?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얘기해요. 해외여행이 진짜 별게 아니에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갔다 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100%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재미있는 거지. 게임 왜 해 하면은 뭐 왜 해?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여행도 마찬가지죠. 저한테 그래요. 가기 싫은데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지금 이 망설임은 이해는 좀 되십니까? 이해는 가요.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미련이 안 남는다라고 하면 또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또 궁금하긴 한 거야. 막상 갈라니까 막 무섭고 귀찮고 준비할 것도 많고. 제일 베스트는 아예 안 가는 것보다는 안 가봤으면 가까운 데를 짧게 좀 스무스하게 그 뭐라 그러죠? 점점 올라가는 거? 시나브로? 스타카토? 뭐 아무튼 뭐 있잖아요. 시나브로 시나브로인가? 점점 크레센토 이런 거. 크레센토. 약한 거부터. 약한 게 뭐냐? 약하다는 게 뭐 재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일본이 왜 좋은 여행지냐? 너무 다르지도 않지만 그래도 좀 다른 게 있는 되게 이지한 나라. 대만, 일본, 조금 더 가면 뭐 베트남. 여기를 3, 4일, 4박 5일 갔다 오시고 느낌만 싹 보고 재밌는데? 좀 더 해볼까? 더 들어가고. 유럽이 사실은 멀기도 하지만 두려울 수 있어요.
뭐 소매치기도 많고. 그렇죠. 게다가 또 한 달 동안 가서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한 달 여행. 첫 여행을 한 달 하는 거는 쉽지 않은데 무조건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외로울 수 있어. 특히 한 달 동안 하면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냥 짧게 주변 나라 갔다 오시고 그러면은 미련도 안 남고 내가 그 다음에 유럽 한 달 여행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정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립이. 네. 가까운 데를 짧게 다녀와라. 그 맛을 한번 찍먹을 한번 해봐라. 보면 이제 주변에다가도 말씀을 많이 하셨나봐요. 취소하려고 이제 이해가 안 간다. 사실 이제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뭐냐면 이해가 안 갈 것도 없는 게 그 유럽이라는 나라가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여행지는 또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동남아 여행지를 제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럽을 또 좋아할 수 있고 보통 유럽도 엄청 로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취소한다고 했을 때 뭐 왜 이럴 필요까지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자체가 나를 더 혼란시킬 뿐이야. 맞아. 주변 사람들이야 정확한 내 마음을 모르는데 왜 취소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잖아. 더 헷갈리고 그럴 뿐이지. 똑같아요. 불교랑 모든 정답은 자기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데스티네이션 가기 싫어서 취소했는데 그 비행기가 떨어지는 거야 나중에. 영화적 피한 거야 이 사람은.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빠니보틀이 이런 영화적 상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뭐 가다 보면 뭘 봐. 거기서 또 뭔가 연상되는 되게 클리셰적인 그런 영화의 장면들을 막 얘기를 해. 뭔 재수 없는 소리를. 죽이셔야 되는데 사셨네. 결론은 뭐 작은 거부터 그렇습니다. 하시죠.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부모님의 반대. 안녕하세요. 22살 여대생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외박 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통금 시간도 10시로 친구들과 노는데도 제약이 있습니다. 저 10시만 봐도 웃기네. 외박도 친구 집에서 자거나 친구들과 여행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금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대학교에서 교환학생도 가려고 했지만 반대하셨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일단 여자이기에 위험하다는 문제인데 이렇게 부모님 말씀만 듣고 대학생 때 여행 한번 못 가보고 취업 후에 후회할까봐 걱정됩니다. 저는 교환학생 여행이 단순히 놀러가고 싶다가 아니라 거기서 겪는 일들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 느낄 수 없는 찐 것들을 경험해보려고 가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말씀을 듣고 교환학생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면 거기서 얻을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 못 얻는 손해는 오롯이 제가 책임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아니라요. 엄마는 그래도 설득하면 될 것 같지만 아빠는 정말 고집도 있으시고 가부장적인 면도 있으시면서 일단 제 생각을 잘 안 들으십니다. 50대 중반. 어떻게 해야 교환학생 여행에 대한 내용으로 아빠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너무 두서없이 작성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근데 두서없지 않았어요. 바로 이해했고 너무 이게 진짜 고민 아버지가 이제 교환 가면 저기 외국인 맨날 술 처먹고 말이야. 나 그렇게 할 것 같아. 맞아. 외국인 남자들이 맨날 에이 막 이런 거 하고 50대 아버지께서 이걸 하신다고? 50대 아버지니까. 그럴 수 있죠. 에이 세뇨리타 이러면서. 고민됩니다. 얘가 고민될 수밖에 없죠. 보낸 날짜가 이제 작년 11월인데 지금 어떤 선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고민은 사실상 딸이 있는 집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중 맞아요. 그죠? 사연을 보내신 분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고 이 이야기는 그거죠.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부모님을 설득한다라는 거는 벽에다 계란 던지는 거예요. 부모님을 설득하는 방법은 증명밖에 없거든요. 결과로서 보여주는 거지. 부모님 입장에서는 애니까. 저만 해도 지금 37인데 어제 그 물에서 슬라이드 탔다고 전화 와가지고 그쵸. 야 미쳤어! 그러니까 왜 그런 거래! 괜찮아 나 다 확인했어. 그래도! 그렇죠. 엄마 나 37이야. 그래도!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좀 느껴지는 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의지가 너무 뚜렷하고 너무 확고해. 그리고 그냥 가보고 싶다가 아니라 경험을 해보고 싶다. 이거는 부모님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경험을 어떻게 해줘? 그렇잖아요. 사실 이제 부모님 입장도 이해는 되죠. 예를 들면 봐봐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사고가 터졌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못 말렸구나 하는 자책감을 드실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다 진짜. 그렇죠. 내가 더 말렸으면. 내가 더 말렸어야 됐는데라는 어떤 그거에 대한 자책감을 하시게 되게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죠. 어쩔 수 없는데 보통 자식은 그냥 기본적으로 부모로부터 불효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새끼를 낳잖아.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은 얘가 그 시대에 맞는 가장 최적의 적합한 생물체로 자랄 수 있는 존재로 자라는 걸 최고의 그걸 치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본인이 살아왔던 세상밖에 겪어보지 못했으니 지금 이 세상은 두렵단 말이에요. 들리는 거는 뉴스에 안 좋은 이야기들 뿐. 누가 어디 가서 죽었다. 어디서 사고를 당했다. 이런 얘기만 들린단 말이죠. 무서운 거야. 근데 이 존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 내가 더 이상 계속 품을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던질 수밖에 없는.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너무 이분이 생각이 되게 깨어있는 게 스스로가 그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이 정글에 살기 위해 내가 노력을 하겠다. 이미 여기 고민해서 갈까요 말까요는 없어요. 자기는 갈 건데 그렇죠. 설득을 어떻게 할까 고민인 거지. 이미 자기는 그냥 가는 거예요. 확정이.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이제 이 사연이 아버지 때문에 못 갔어요가 되잖아요. 다음에 이 비슷한 사연으로 다른 기회에 또 이 고민 사연을 또 보냈을 뿐이에요, 이분은 지금 이 울타리를 지금 벗어나서 가고자 하는 욕망이 되게 큰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가라 마라는 저는 뭐 못하겠어요. 제가 이제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가야죠. 네. 하지마. 그런 얘기 하지마. 왜냐면은 그거 우리가 책임 못 지잖아. 가자. 하지 말라. Let's go. 가자. 이분은 가야 돼요. 그래도 이제 부모님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설득을 한다라는 거는 제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는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것도 제 몫이라고 봅니다. 제 인생에서도 되게 중요한 기회라고도 보고 가장 좋은 거는 편지나 글로 쓰는 거예요. 진심을 보여준다. 예, 왜냐면 이건 남잖아요. 글로 남거나 편지 같은 거 남잖아요. 아버지는 그걸 계속 볼 거예요. 그걸 계속 보고 또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어필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안 통할 수도 있어. 안 통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설득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100을 다 써야 된다는 거죠. 설득을 하기 위한 노력의 100은 다 써야지. 그 다음엔 내가 마음대로 몰라 하도록 하는 건데 그 전에 이것도 없이 그냥 몰라 하는 거는 그 예의는 아니라는 거죠. 부모에 대한 예의는.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어쨌든 이분은 저는 여행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이분이 생각하시는 뭐 그런 것들이나 그런 게 여행을 안 갔을 때 나중에 엄청 후회할 것 같고 설득도 되게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일단은 완전 아버님이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그 말인즉슨 아버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조금도 흠집이 가면 안 되는 전전 동등 느낌? 그러니까 그 방금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편지를 잘 쓰고 출사표 내가 여행 가는 이유, 갔다 와서 어떻게 직면할 건지, 뭘 배울 건지 집에 던져주고 비행기를 아침 걸 끊으세요. 새벽에 나가세요. 일단 그렇게 가요. 아버지 증명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포켓몬스터 지우처럼. 그걸 갔다 오세요 그냥. 포켓몬스터. 돈이 그 자금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할 거면 또 본인이 잘 버리셔야죠. 저는 그렇게 맞다고 보고 저는 엄마 돈으로 처음에 갔었는데. 저는 이제 아들이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이게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딸을 가진 입장에서는 특히나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진짜 딸은 더더군다나 아버지와 어머니 편에 결국 쓰더라고. 더 이해를 해줘. 그냥 본인의 인생을 그래도 사는 게. 아니 물론 그렇죠. 부모님 너무 중요하고 당연히 그렇지만 본인의 인생을 사는 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득을 글로 잘 못 쓰겠으면 저기 챗 GPT 해서 잘 쓰고 출사표 해가지고 던지고 그냥 나오세요 그냥.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뭐 여행 가세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안녕하세요 전무님 20살 여자 대학생입니다. 지금까지 연애를 한 번 해봤고 지금은 호감 가는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좋아한다는 감정을 깨달았을 때부터 자존감이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평소에는 만족하던 얼굴이 그 시점부터 너무 못생겨 보이고 몸도 더 뚱뚱해 보입니다. 이런 외모부터 성격, 행동까지 다 제 자신이 못나 보이기 시작해요. 서로의 자존감을 올리는 건강한 연애를 하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을 때는 그런 시기에는 운동하며 자기 관리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스스로에게 건강한 정신을 소유했지만 그렇게 사랑 하나에 무너지는 제가 속상하기만 하네요. 저 자신도 사랑하면서 남도 좋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그러면은 원래는 괜찮은데 누군가를 좋아하는 순간부터 약간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그러지? 특이하면 이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형을 만나면 말을 못해. 특히나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되게 못나 보이는 거야. 너무너무 좋은데 이상형 나를 안 좋아하지 않을까? 안 좋아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꿈에 그래서 이상형의 여자를 만나게 되고 사귀게 됐어요. 네. 처음에 좋으니까 좋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멋있는 사람 만나지 않았을까? 모자라지 않을까? 그런 모든 생각들의 기저가 내가 모자라서 누군가한테 뺏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것도 있죠. 지금 이제 보면은 호감 가는 오빠죠. 내 이상형에 걸맞는 누군가가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이상적인 여성상도 머릿속에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정도는 돼야지 둘이 맞는 거 아닐까? 근데 거기 내가 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상적인 여성상에 나는 좀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나만이 부족한 것 같은데 상상을 하는 거지. 약간 그런 것도 아마 없잖아 있지 않을까. 너무너무 좋아하면 사실 사람이 좀 바보가 되잖아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그렇잖아. 저게 근데 진짜 어려운 게 제가 대학교 때 지금도 좀 있는데 엄청 심했던 게 그 자학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거를 이제 개그로 승화하려고 하긴 했지만 가끔 술 먹고 진지하게 하면은 여자친구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여사친이 차라리 자뻑인 남자가 그래도 그나마 보기 낫지. 자학을 너무 하면 진짜 너무 싫다고 하지 좀 말라고. 어떤 자극을 해? 아휴 난 안 돼. 난 키도 작고. 내가 그렇지만 약간 이런 거 할 때마다 주변에서 되게 그런 게 듣기 싫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뭔지 알겠어요. 이게 저도 모르게 그게 나오더라고요. 조건반사로. 그게 왜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 방어 아닐까요? 자기 방어기제? 같은 파워로 맞아도 내가 나를 때리는 것과 남이 나를 때리는 거랑 다르잖아요. 남한테 먼저 맞을까봐 내가 먼저 때리는 거예요. 덜 아프려고. 누가 나한테 못생겼다고 하는 거랑 나 못생겼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약간 스스로 약간 위안하는 것 같아. 내가 먼저 맞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다. 덜 아프게. 그러니까 내가 못생긴 거 알거든?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 스스로 약치는 거지. 하지 마. 하면 죽인다. 약간 이런
죽인다. 상대방은 아 죽기 싫다. 그땐 그랬는데 유튜버가 되고 나서는 진짜 많이 나아지긴 했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한다는 거를 너무 깨달아서 이제는 잘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왜 그때는 막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외모도 볼잡고 없는 게 뭐 돈도 조금 벌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좀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완벽한 어떤 이상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라는 기준점들을 스스로가 자꾸만 강요를 받아. 나 자신한테. 그렇죠. 네. 눈이 있으니까 계속 둘러보는 거야. 아, 이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아, 저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요즘에 특히 밖에 나오면은 잘생기고 키 크고 예쁜 사람 너무 많잖아요. 나는 보잘거 없어지는 거야. 저도 드는 생각이 요즘에 길거리 나가면은 막 사진 찍자고 해서 사람들이 근데 다 나보다 키 크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인데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거랑 내가 유튜버인 거랑은. 근데도 가끔 드는 생각이 저 사람이 훨씬 잘생겼는데 왜 나한테 사진 찍자 하지? 의미가 있나? 나 가끔 들어요. 잘생긴 사람만 사진 찍을 수 있냐? 못생기면 사진 못 찍냐? 나는 왜 찍지? 거기에 드는 배터리가 너무 아까운데? 약간 이런 느낌. 아니 진짜 10등급. 심한 건 아니고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예. 이미 머릿속에서 정답과 틀린 오답을 너무 그려놓고 살는 거를 강요를 받는 거 같아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제가 맨날 그 말을 해요 사람들한테. 정답을 정하지 마라. 우리 각자 다 가치가 있고 각자의 뭔가 있다라고 얘기를 제가 맨날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정작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럼 저도 완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사실 아닌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뿐이지. 당연하지. 나라고 안 그럴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계속 세뇌해야 돼. 머릿속에서는 이게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거를 계속 머릿속에 세뇌를 해야 된다. 맞아. 왜냐면은 계속 세상은 정답이 있는 것처럼 계속 만들어. 그걸 만들어 놔야 가치 창출을 하기가 너무 쉽잖아. 있는 자들이. 죽창? 뭔 죽창이야. 아니 그러니까 레볼루션 한번 할까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야. 소신발 원. 하지마. 남의 방송에서 소신발 원. 하지마. 왜 여기서 해 그거? 한번 티 없. 아니야. 우리 몇 명이지 지금? 아니야. 이 정도 숫자면 충분하거든요. 우리 둘밖에 없어. 그리고 한번 티 없죠 한번. 아니 안 아파. 프랑스 정신을 이어받아서. 저는 자기 비하 엄청 심할 때 되게 도움됐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세상은 너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너가 뭘 입고 있든 너의 얼굴이 어떻든 세상은 뭐 어차피 기억도 안 해. 그렇지. 말이 되게 도움됐는데 유튜버가 돼버렸네. 너무 잘 풀린 직업을 또 하필이면 또 너무 잘 풀린 케이스고. 근데 충분히 이해는 돼요. 지금 20살이잖아요.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것도 이상해. 20살 때가 제일 학생 때부터 20대 중반까지가 외모 이런 거에 엄청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 같고 막. 근데 지나고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나는 지금 뭐냐면 지금 20살에 이런 생각을 갖고 막 노력하잖아요. 나는 이게 너무 훌륭한 성장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봐요. 이런 모습들이. 통까지는 모르겠지만 성장 과정이죠. 왜냐면은 외모에 가장 관심이 많고 또는 뭔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막 그리고 지금 보면 자기 막 관리도 열심히 운동을 한다 자체가 20살에 무슨 운동이야. 나 20살에 이씨 나 뭐 했지? 나 그냥 코 파고 누워 있었어. 그냥 난 서든어택. 어렸을 때는 그런 기준점을 만들게 되고 그 기준점을 따라서 나도 막 흉내를 내고 따라 나도 그 이상향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한단 말이야. 어느 순간 근접해 있게 돼.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도 근접하고 나면은 이거 아무 의미가 없구나. 또 다른 내가 돼야지. 이렇게 되면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저는 아주 너무너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잘하고 계신다.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다. 네, 누구나 다 똑같다. 마지막 사연. 안녕하세요 전무님. 배부른 고민이 있어서 사연을 올려봅니다.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해야 할까요? 가업을 이어가야 할까요? 요즘같이 벌어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팔자 좋은 소리일까요? 예.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어디 터놓을 데가 없어 익명을 빌어 평소 즐겨보던 전무님 상담소에 풀어봅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직무로 꽤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이 쉽지는 않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며 발전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업무 관련 자기 개발도 많이 하고 제 능력을 키우는 데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못하던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될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사회 경험 그 정도면 됐고 가업을 이으라고 하십니다. 어떤 기업이든 직장생활 다 똑같은 파리 목숨이 남의 일 하지 말고 내 일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중에 잘 될 테니까요. 제가 무슨 예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직장인이면 돈 많이 버는 곳으로 다들 가려고 하니까요. 아마도 가업을 잇는다면 돈은 더 벌 수 있겠죠. 그런데 하는 일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주로 조직, 사람관리, 영업, 접대 등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이 너무 싫습니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주 작가님이 말씀하신 협력하기 싫어서 만화 그린다는 말에 공감하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어차피 직장인으로 경험이 쌓이면 가업 있는 것과 비슷하게 관리자가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실 것도 같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최대한 실무자로 남고 싶은 마음입니다. 구조조정에 피바람 부는 상황에 놓이면 생각이 달라질까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결국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전무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결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가업을 얘기를 안 했네. 중요한 가업은 그러니까 조직, 사람 관리, 영업, 접대. 그러니까 애초에 가업이 개발자랑은 아예 관련이 없는 직종이겠죠? 그렇죠. 왜냐면 관련이 있으면 그냥 가업의 개발자를 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하기 싫은 일 할 수 있어요.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못해요. 절대로 토할 것 같아요. 그냥 돈을 벌어보니까 돈은 당연히 많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없으면 불행한 건 팩트인데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이 있으면 10,000원어치 행복해. 100,000원 있으면 100,000원어치 행복하고 1,000,000원 있으면 1,000,000원어치 행복하고 10억 원 있으면 10억 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맞아. 네, 진짜로. 그거는 실제로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돈과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이상은 거의 오르막이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필요 이상이 되면은 본인이 하고 있는 건 이제 개발자인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좋은 게 일을 새로 배우면서 자기가 즐거워하는 게 너무 그래서 보여서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몰랐던 걸 알게 될 때 큰 보람을 느끼는 이거 진짜 이게 말이 쉽지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집이 되게 뭐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래 재하나 뭐 요즘 하는 건 어떠냐? 풍경형? 네. 아 그래 만족은 하고 그래 뭐 사회 경험 그 정도면 됐고 이제 그만 들어와라. 지금 이거 아니야 지금. 나도 예전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들어와서 이제 좀 네가 가업을 좀 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양주 타면서 닥쳐 임마! 닥쳐에서가 세상에 오락하는 존자! 근데 이거는 저는 너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 게 이거는 무조건 저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심지어 이게 뭐 버는 돈이 막 말도 안 되게 낮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지. 사실 이제 말이 쉽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이런 집안에서 자라게 되면은 집에서 엄청난 그 아버지의 재력과 권력과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집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히 아들이나 자식 입장에서는 거의 1000명이에요. 1000명. 거역할 수가 없어.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막 그렇게 보나 봐요. 아니 이렇게 쉽고 편한 게 있는데 왜 자꾸 딴 거 하려고 그러지? 내가 다 해놨는데 다 만들어 놓고 너는 몸만 오면 되는데. 지금 아버지와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가장 큰 어떤 가치관의 차이가 뭐냐면은 아버지는 돈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뭐냐면은 이게 훨씬 더 큰 돈을 벌고 있고 직장생활 다 똑같아. 직장을 다니는 의미라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한 거 아니냐. 네 목숨도 파리 목숨이고 가업을 이어가지고 안정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이분은 가치관이 달라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내가 이걸로 하니까 숨 쉬고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자아실현. 자아실현을 갖고 내가 즐거운 거야. 행복한 거야. 돈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본인이 인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즐거워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 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이잖아요. 직장이 좋아서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 일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딨냐. 다 그냥 하기 싫은데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돈 벌어서 네가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그럴 때 뭐 사든지 뭐 이러면서 살아. 그게 세상 사는 거야 라고서는 살지만 그 와중에서도 야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도 보람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싶어. 아 낭만 있다 진짜. 낭만이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야 해봐 이런 식으로 거기다 냉소를 퍼붓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저 되게 많았어요. 그 냉소와 싸워야 돼. 이런 낭만을 갖고 있고 이런 자기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들과 계속 싸워야 되거든. 그 냉소와 싸워야 돼. 특히 집안의 냉소와 싸우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그냥 해봐라 어디 한번. 부모들은 대부분 그래요. 부모들은 내 자식이 하는 것이 못 믿어올 때가 많아. 그 세월간이에서 그런 거 나오지 않나? 그렇지. 세월간에서 그런 게 나오지. 그렇지. 결국은 이제 부모님이 지잖아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이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실은 돈으로 모든 걸 가치 판단을 자꾸 매기려고 그러잖아 세상은. 야 거기서 얼마 벌어? 다 이러잖아. 너무 싫어 진짜. 어디 강연 가잖아. 강연 가면 그래. 너무 싫어. 유튜브 하면 얼마 벌어요? 웹툰 그리면 얼마 벌어요? 셰프 되면 얼마 벌어? 이런 거 앉아있는 거야 애들이. 진짜 짜증나.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얼마 벌면 뭐 할 건데. 세상의 기준이 돈으로 환산돼서 내가 이거보다 돈을 많이 못 벌면은 불행한 건가? 많이 못 벌면은 덜 행복한 건가? 왜냐면 일은 어차피 재미없는 걸로 결론 났잖아.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일이라는 거는 재미없는 거야. 하지만 억지로 하는 거야 라는 것으로 이미 있는 거야. 재밌는 일이라는 건 없어. 즐거운 일은 없어. 그리고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야. 프레임이 짜져 있는 이상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자기 일이 즐거운 거야. 여기서 뭔가 가치를 느끼는 거야. 최고지. 개발자 일을 하는 일을 진짜 돈 벌러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억지로 하는 분들도 있죠. 내가 그냥 이걸 하게 됐으니까 이거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야. 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가 진짜 이때는 와 이게 정말 애매해. 애초부터
아예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근데 옆에 있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랑 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가치 체계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즐겁고 재밌고 이 사람은 돈을 벌려고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스스로가 이럴 때가 있어. 내가 지금 너무 철없이 생각하고 있나? 혼자 너무 과몰입하나? 나만 진지해? 나만 한가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땐 너무너무 자신의 일에 만족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가업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자식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구만.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정말 네 인생 한번 마음껏 즐겨봐. 네 자리는 비워두마. 아니 자식인데 어떻게 가업 나중에 물려줘. 맞아요. 결국 가업을 누구한테 줘. 이분은 너무 좋은 게 지금 뛰어내리긴 했는데 낙하산이 있어가지고 안전방이 있기 때문에 플랜 B가 있어가지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할 거 없고, 지금은 자신의 일을 하면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낀다라는 그 경험은 이거는 정말 행운이에요. 전 유튜브 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지루했고 이걸 왜 하고 있지? 이게 그 하는 일이 재미없고 하루하루가 너무 지루하고 그래서 그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재미없는 거를 내가 몇십 년을 해야 되나?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유튜브가 물론 제가 맨날 막 징징거리는 소리하고 뭐 하지만 그래도 이거만 하는 게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때 그 댓글 그럼. 보면서 씹크크 뜰 때마다 그 터지는 도파민. 와, 환장합니다 진짜로. 도파민 최고야. 이거 하셔야 되고 본인의 일을 즐기는 거는 저는 천재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는 이겨먹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민 사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서유기는 꽉이 자꾸 하자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나보고 이걸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뭐 신신서유기 꽉이 맨날 저한테 저보고 제가 해야 된다고 그거. 솔직히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 저희부터 일단 가시죠 나중에. 그래 나 좋아. 나 좋아. 그런 거 어때? 출발 비디오 여행. 출발 비디오에? 영화 보는 거야. 저기도 오시나요? 김경식 씨?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지요. 잘 계시나? 요즘도 있나요 그거? 요즘에 워낙 유튜버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나는 출발 비디오 여행이 난 최고인 것 같아. 영화 소개 같은 거 할 때 있잖아. 네. 앞에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궁금해하는 그 시작 도입을 너무너무 맛깔나게 하지 않아? 어그로 썸네일의 조상이죠. 베트남인들이 한국 라면에 열광한 이유. 너무 맛있어요. 베트남 라면 다 버렸어요. 오 마이 갓. 그만 봐 그런 것 좀. 진짜 옛날에 그 대학교 2학년 때 인터넷에서 웃긴 짤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는 막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그런 거를 모아놓는 폴더가 있었어요. 그건 나도 저는 모았어. 야한 사진도 잘 안 모으는 사람이었는데 짤방을 모아놨어요. 근데 어느 날에 여사친이 그걸 본 거예요. 나를 너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야한 사진이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는데 막 웃긴 짤방들이 막 있으니까 가지고 이걸 왜 모으냐고 해서 재밌어 웃기잖아. 너네 보여주려고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막. 그거 이해 못하면은 힘들어 만나기. 아니 만나려고 그 친구 한 건 아닌데. 알겠어. 제가 물론 이제 모든 여자들을 연애 대상으로 보지만 그걸 그때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알겠어.